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강의를 맡게 된 부산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3시간 동안 3회차에 걸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제일 처음 판매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온라인 판매로 추가 수익 파이프라인 만들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오프라인 판매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그리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무엇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 판매라고 하는 건 유통의 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유통 단계가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제조사, 도매, 총판, 그리고 도도매, 소매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제조사 단계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제조하신 분이 도매상에게 물건을 넘기면 도매 판매, 그리고 이 도매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총 판매권을 넘겨주는 사람을 총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총판을 유통 단계, 총판 단계라고 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소매 판매자에게 넘기는 걸 도도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총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매 판매로 소비자에게까지 물건을 건네주게 됩니다. 유통 단계를 한 단계씩 거칠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게 제조사에게 사는 것이고, 입장 바꿔서 같은 금액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 판매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조사에게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게 가장 많은 마진을 남고 물건을 파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첫 단계에는 소매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윗단계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마진 폭을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유통 단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판매를 시작을 하고자 하는 첫 판매 스타트 공간은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입니다. 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이냐?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알려드릴 거고,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개인 판매자들이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 없이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스마트 스토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오픈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공간이죠. 전 연령대에 다 걸쳐가지고 쇼핑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걸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으셔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상에는 많은 물건들이 주인 대신 팔아줄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고 많은 판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다가 대신 팔아주고, 그 물건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께 알려드려서 성함, 연락처, 주소를 알려드린 다음에 물건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중간 단계의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는 걸 위탁 판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우리의 스토어를 열어두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위탁 판매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탁 판매를 통해 판매를 일으키게 된 다음에는 좀 더 넓은 시장으로 오픈마켓을 더 확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가게가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3개, 그리고 5, 6개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하는 전략을 가질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판매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물건을 단순히 내가 들고 있지 않고 그 실제 물건 들고 있는 사람에게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건을 제가 사입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고 온 다음에 택배를 직접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마진폭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입을 하는 방법은 국내 사입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수입하여 중국에서 직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보다 중국에 직접 제조하는 그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더 큰 마진폭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추후에는 시도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의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가지고 유통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 스크린 골프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지금 아이가 4명인데 셋째가 돌이 되기 전이어서 젖먹이 시절이었습니다. 전 재산과 전 가족이 전 재산을 올인하고 전 가족들이 올인하여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월급쟁이 생활만 하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이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로서 뭐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 날짜와 월급 금액이 정해져 있었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매달 처음 1일부터 0에서부터 모든 매출과 순이익을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비, 주차비 그리고 그 손님들에게 드려야 되는 뭐 이런 기본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순이익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말이 바쁜 사업이었기 때문에 4살, 2살, 1살인 아이들에게 주말을 함께 보내주는 것은 굉장히 로망스러운 일이었고 우리는 평일에도 평일 저녁과 주말에 더 바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애 첫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육아에 대한 내용을 담아두기 위해서 그리고 블로그로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책육아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담아 보다 보니 2019년도에는 책육아에 대한 책을 내보자고 하는 제의를 받게 돼서 책육아 책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소프트워치나 체험단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소식지에 글을 연재를 해보기도 하고 원고 대안까지 해보면서 다양한 블로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방문자 5,000명까지 올린 적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에듀포스트가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기도 했지만 너무 욕심을 부린 탓인지 원고 대행을 통해 적품질을 통해서 지금은 1방문자 한 200, 300명 정도로 그래도 조금 유입량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넷째를 임신을 한 상태에서 8개월째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뛰기도 했고요. 2018년도 넷째를 출산하고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1월에는 제가 온라인 판매를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직장이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오를 수 있는 벽에 한계가 있었고 월급이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그 선 이상을 올라가기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 4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많아지고 갈수록 줄여서 가능한 금액이 임박하게 되자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즈음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언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게 지금 이전을 하게 될 것인지 아예 그러니까 병원 문을 닫을 것인지에 대해 기로에 서 있는 과정에서 제 직장이 흔들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며 월급을 현재처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렇게 절박감을 가지게 되고 무슨 일이라도 현재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게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이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는 첫 판매로
2주 만에 첫 판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2주 만에 일어난 첫 판매는 바로 반품이 일어나면서 첫 판매와 동시에 반품까지 같이 사이클을 원하지 않았지만 바로 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 1월에 첫 매출이 34만 5,970원으로 시작을 한 것이 2020년 8월에는 983만 8,300원 스마트 스토어 합쳐서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2020년 1월에 34만 5,970원, 2020년 8월에 983만 8,300원을 플러스하여 스마트 스토어 금액과 합산해서 1,000만 원의 매출을 2020년 8월 8개월 만에 달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저와 같이 힘겨운 상황이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2021년 1월 달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저는 투잡으로 블로그를 같이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와 투자, 그다음에 어, 블로그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2020년도를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소득은 온라인 판매로 제 월급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키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판매 경로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에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매장 홍보를 하며 매장에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아예 모든 판매를 처음 시작과 끝까지 다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로 모든 것을 다 스타트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사람들을 대면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전화라든지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직업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굉장히 선호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에는 오픈마켓과 폐쇄몰 마켓, 해외 마켓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이버와 쿠팡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전에 지마켓, 옥션, 11번가라고 하는 오픈마켓도 저희가 잘 아는 그런 곳이고, 위메프와 티몬과 같은 이런 마켓들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처음 시작을 네이버와 쿠팡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 다른 플랫폼으로도 점점 확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픈마켓과 폐쇄몰 마켓이 있는데요. 자, 폐쇄몰 마켓을 한번 열어볼게요. 폐쇄몰 마켓은 인스타,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 스토리, 자사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판매를 하는 건 위탁 판매 방식이라고 했죠. 위탁 판매 방식과 반대 방법은 사입 방법입니다. 위탁과 사입. 위탁을 하는 건 저희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받아서 주문 내역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보내고 난 다음에 송장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송장 번호를 우리 스토어에 기입을 하여 고객에게 물건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픈마켓 시스템은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의 쇼핑에 들어가면 쇼핑에 이렇게 보면은 쇼핑에 가격이 바로 이렇게 노출이 되죠. 가격이 노출이 되는 것처럼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이 오픈이라는 뜻은 가격이 오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누가 보아도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폐쇄몰 마켓은 폐쇄되었다, 닫혀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여기 이 매트, 러그,
안마의자 매트 이게 24,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이 예를 들어 도매가로 15,000원에 들고 온다면 이렇게 폐쇄물 마켓에서는 17,000원에 판매를 해도 그 가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격 비교하는 곳에서 노출해서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폐쇄물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마켓과 더불어 폐쇄물 마켓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사전에 오픈마켓처럼 아예 그냥 사전에 제가 폐쇄물 마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픈마켓으로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나 카페, 밴드, 카카오 스토리와 같이 기존에 이러한 폐쇄물 마켓을 할 수 있는 곳에 팔로워를 어느 정도 모아두신 분이라면 여기서 조금 같이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에 있는 여기 아이방 장식품 141,000원짜리 이 상품을 판매를 할 건데 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141,000원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폐쇄물에는 이 상품을 129,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차별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양쪽에서 다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서 판매를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 마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 마켓은 아마존이나 이베이, 어필리에이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국내 마켓,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겟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해외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시장에서 놀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것인가, 폐쇄물 마켓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 해외 마켓을 볼 것인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저에게 강의를 들으려 오신 분들이라면 오픈마켓 판매를 염두에 두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는 순서를 한번 쭉 찾아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스토어를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었던 물건이 농산물이 저희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거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건을 팔아줄 사람을 찾아보든지 직접 가게처럼 되어 있는 직접 판매할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스토어입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은 스토어를 오픈해야 됩니다. 스토어를 오픈해야 될 조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개인도 오픈이 가능하고 사업자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오픈을 하였고 사업자로 오픈이 불가능한 투자 불가능한 직업인 경우에 본인 외의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판매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오픈마켓 판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모든 오픈마켓은 모두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판매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보겠다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통장,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같은 사업자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시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통장,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1인 다자녀만 돈벌기 연구소라고 하는 카페.naver.com에 go on and on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 온라인 스토어 입성을 위한 준비에서 여기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사업자 통장 만들기,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란에 자세하게 넣어두었습니다. 이곳에서 보시고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을 들어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으니 이렇게 따라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온라인 판매
한번 해보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미 너무 호화 시장이라서 진짜 너도 나도 다 판매한다더라. 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넌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판매를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걸 저는 조금 더 권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처음부터 첫 수를 배부를 수 없고 초반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를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계속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타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우리가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 이곳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1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15조 623억이라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20, 30대 그리고 10대, 20대, 30대들의 온라인 판매 거래량이 기존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익숙했던 4, 50대의 구매자들도 대거 온라인 판매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구체화되고 조금 더 많이 커졌다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가져가는 파이는 조금 더 늘어남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아서 다시 조금 더 우리에게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는 22.4%가 증가를 해서 2조 7,534억 원이 증가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음식 서비스인 부분이 9,605억, 식료품이 7,531억, 가전전자통신기기가 7,400억 원이 증가를 했답니다. 우리가 실제 4, 50대가 대거 들어왔다고 하는 건 식음료와 음식 서비스 부분이 대거 들어왔다는 것과 좀 같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집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부모님도 항상 뭐 물건을 사러 가실 때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신선도가 어떤지 얼마나 지금 단단한 굵기가 어떤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다 보고 하나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성향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고 마음대로 구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어느 정도 의지를 하게 되었고 온라인 판매에서 왔던 물건이 생각보다 신선하고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으며 생각보다 이렇게 좀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내가 힘들여서 뭐 시장까지 가서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돈을 투입을 해서 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식음료품에 대한 조금 더 파이가 확장되었습니다. 자그마치 90.3%, 53.1%나 증가했죠. 그런데 여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가전전자통신기기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전 상품을 할 때 가전 매장에 가서 조금 더 할인을 받기 위해서 발품을 팔곤 하죠. 그러나 발품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이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비교해 보지 않아도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서라도 실제 구매해서 사용해봤던 사람들의 리뷰를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전전자 통신기기를 많이 구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에서 핵심이 있다면 실제 우리가 음식 서비스나 음식료품이나 가전전자통신기기 쪽을 판매를 해보면 그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하는 리뷰도 하나 없고 상품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상품보다는 리뷰가 담겨져 있고 누군가가 구매를 했던 누군가 구매를 해서 괜찮았던 같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곳에서 구매 활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자와 판매자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에서 신뢰를 얻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리뷰와 판매량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량은
전년도보다 약 2조 이상 더 커졌고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비중은 약 3% 이상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온라인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 PC로 등록을 하겠지만 모바일에서 보는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바일에서 보기에 좋은 글씨 형태,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배열이라든지 사진 조합이라든지 크기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 쇼핑 거래의 동향도 역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커지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서 역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서칭,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어를 오픈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어떤 상품을 팔아야겠다 선정을 한 다음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소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이템을 통한 세 가지 방향을 고르고 나면 그때부터 상품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는 모두 상품 등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아이템을 선정하고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아이템 선정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아이템 서칭하는 곳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베스트백, 오프라인 매장, 신문사, 빅파워몰, 그리고 와디즈 펀딩, 공고 채널, 그리고 힌트를 찾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죠. 그리고 서칭 도구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다 보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 베스트 10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핫핏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셔서 여기 위에 보시면 베스트 100이라고 보이죠. 여기 베스트 100을 눌러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0대 여성의 쇼핑 트렌드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부터 이렇게 10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11월 말일이 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패딩과 같은 제품들이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카테고리 베스트에 보면 이제 이런 털 신발들 그리고 집안을 조금 약간 연말 분위기로 꾸미고자 하는 이런 니즈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저 쇼핑 윈도우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쇼핑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패스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오늘의 베스트 카테고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 카테고리에서 패션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패션, 화장품, 디지털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저는 출산 육아를 한번 볼게요. 출산 육아를 보니 이렇게 아이들 털 신발, 털 실내화 그리고 패딩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디지털 가전 쪽으로 한번 볼까요? 디지털 가전 쪽으로 보니까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가 보이고 핸드폰이나 갤럭시 버즈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다이슨 이렇게 브랜드 상품들도 보이지만 여기 지금 전체라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놨기에 이렇고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볼게요. 계절 가전을 한번 볼까요? 계절 가전을 한번 보니까 많이 본 상품, 오늘 많이 본 상품은 LG전자 퓨리케어네요. 그리고 초음파 가습기, 이제 가습기도 많이 필요할 때죠. 그리고 온열 매트, 그리고 이렇게 밥솥, 그리고 무선 가습기, 그리고 전자 매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히터 제품도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가습기네요. 가습기와 매트, 히터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본 상품도 있고 많이 구매한 상품이 또 많이 구매한 상품이 들어왔더니 또 달라집니다. 많이 구매한 상품은 제습기니 다음이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로 보이고요. 린넌트 이건 가습기네요. 이렇게 상품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또 브랜드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품도 있고 이런 상품들이 현재 많이 구매해지고 많이 팔리고 트렌드는 어떤 식이구나라는 거에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재 2019년, 20년, 21년, 22년 한 호치로 어떤 상품이 인기 검색어로 나와 있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바꾸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기 분야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인테리어 쪽에는 무엇이 사람 많이 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쇼핑 인사이트를 들어오면 제가 분류를 통해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출산 육아 제1대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1년 동안의 형태를 조회를 해보았더니 출산 육아 인기 검색어는 크록스였습니다. 크록스 1년 내내 크록스가 가장 많이 검색되고 판매가 되었나 봅니다. 그럼 물론 크록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여름에는 여름 슬리퍼, 물 슬리퍼로, 겨울에는 또 겨울용 슬리퍼로 1년 내내 사랑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베베드 피노 레고, 초등학생 책가방, 그리고 이런 것들, 운동화, 패딩, 눈썰미, 말랑이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유아 마스크.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유아 마스크라든지 크록스, 물티슈 이런 것들을 조금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대카테고리 말고 조금 더 소카테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용품으로 들어갔더니 무엇이 나오냐. 자, 여름이 되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다르게 됐죠. 한창 여름이 시작되고 여름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안전용품에 대한 클릭이 많아지는데 이때는 계절 상품이라고 해서 이때만 특별히 이러한 상품들을 조금 더 플러스 해 주시면 계절 상품들도 또 매출을 조금 더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모기 퇴치 팔찌, 그리고 안전문 모기 팔찌, 아기 무릎 보호대. 아무래도 아기들이 긴 옷을 입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도 무릎이 까질 염려가 잘 없죠. 그러나 더운 여름에는 짧은 팔, 짧은 바지를 입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까질 수 있어서 이런 무릎 보호대도 역시 안전용품이 여름으로 조금 몰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전문이라든지 모기 밴드, 모기 퇴치, 모기 팔찌 이런 여름에는 모기 퇴치 제품을 아주 많이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역시 사람들이 PC보다는 모바일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은 구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가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가전은 헤드셋, 키보드, 스피커, 다리미, 면도기, 이어폰 이렇게 이런 상품들이 아주 인기 검색어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PC의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이라면 헤드셋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헤드셋을 학습용 헤드셋이 있을 수도 있고 게이밍 헤드셋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또 어린아이를 위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초중등 그리고 고등 그다음 일반인들을 위한 이런 분류도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계절 가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절 가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름 계절 가전이 한번 탁 올라가죠.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겨울 가전 제품들 보면은 이제 지금 가습기,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그다음에 벽걸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배트, 가습기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또 역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홈플러스나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드러그스토어 같은 경우에 직접 가가지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현재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주력 상품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좀 더 괜찮은지라고 하는 거를 조금 힌트를 많이 얻는 편인데요. 여기에서 또 이러한 판매 방식을 또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네이버 쇼핑에 코스트코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스트코에 들어왔더니 코스트코라 코티지 치즈, 코스트코 스트링 치즈, 코스트코 표시가 보이네요.
코스트 앤 몰이라고 프리미엄 쇼핑몰도 보이죠. 슈퍼 365 코스트코 보이나요? 네,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코스트코 온라인샵 이런 것도 보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한번 볼게요. 코스트 앤 몰이라고 하는 스토어는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라면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플래티넘으로 이렇게 판매 금액 순으로 메달이 달리는데요. 프리미엄이라면 거의 기업 수준입니다. 일반인들이 프리미엄까지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걸로 프리미엄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코스트코 온라인 구매 대행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코스트코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코스트코는 브랜드 상품만 판매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브랜드 상품, 코스트코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내 스토어에 올리고 이 상품이 구매가 일어나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스타벅스 가고 싶지 않아요. 스타벅스에서 배송을 시켜준다면 모르겠는데 스타벅스에서 배송을 안 시켜준다면 좀 인터넷으로 좀 샀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을 이렇게 묶어서 상품을 올려두고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가 있다면 자, 상세 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세 페이지에는 이 상품이 무엇이다. 거기에 뒤에 성분은 이렇다라고 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코스트 앤몰의 주간 랭킹 1위입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간단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스트코에 가서 좀 괜찮다고 싶은 상품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상품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커틀랜드 니트릴 다용도 장갑과 같은 경우에 자, 한번 코스트코 온라인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코스트코 온라인몰에 가셔가지고 니트릴 장갑 니트릴 장갑을 쳐봤더니 이렇게 400개짜리 상품이 나왔습니다. 200개짜리 이런 상품도 나왔네요. 클랜드 코클랜드 이게 400개짜리 상품이 있는데 온라인에는 400개짜리 상품이 있고 실제 매장에는 200개짜리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매짜리 상품이고 온라인에 나와 있지 않은 상품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해다가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두었네요. 이런 방식으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템을 찾는 방법으로 도매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을 도매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이렇게 다른 이런 많은 방법이 있지만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자, 도매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트는 도매국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도매국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실제로는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사이트지만 여기서 낱개로 한 개씩 판매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시고요. 도매매라고 하는 도매국과 자매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여러 개 여러 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제품도 낱개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매매, 도매국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인기 100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 100에 들어오시면 도매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매 플랫폼 이제 거의 대표적인 도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매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여기에서 접근해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기 상품 사람들이 도매로 물건을 누가 많이 사가는가 누가 많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인가 보시면
1위가 남자 오버핏, 흰색 무지 티셔츠 남성 18T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 5개죠. 그러면 5개를 묶음해서 1,900원. 계단 2,000원씩 지니까 거의 만 원치죠. 그러면 한 14,900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판매하기 괜찮은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목도리나 이런 장갑, 이건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방수 수납 바구니, 그리고 보시면 손난로나 가습기 이런 것도 보이네요. 이제 지금 겨울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손난로 같은 방한 제품이나 이제 습도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어김없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리형 마스크나 KF94 일반형 마스크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판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야옹이 가습기를 한번 판매를 해본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야옹이 가습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키워드들이 쭉 모여 있지만 보면은 수량이 1개일 때 5,500원, 3개일 때 5,400원, 20개일 때 5,300원, 60개일 때 4,900원이랍니다. 우리가 야옹이 가습기를 판매를 하고자 하면 이걸 우선 내 스토어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나는 화이트 색상을 팔았습니다 하고 구매하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누가 어디에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배송비와 함께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이 물건이 고객에게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일주일에 3개, 5개씩 팔린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아직 가습기고 아직 겨울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감이 있다면 60개 주문을 해서 4,900원에 판매를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마진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적절히 해가지고 구매를 해보면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매국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가 반드시 사용 허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용 허용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상세 페이지를 쭉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모양도 나와 있는 걸 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왜 처음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쭉 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 있는 이 부분을 제목이라고 하죠. 제목에 들어있는 이것들은 다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매국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도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야옹이 가습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야옹이 가습기를 그대로 똑같이 올렸을 때 내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별화를 두셔야 됩니다. 이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3가지 공간이 바로 이겁니다. 썸네일과 키워드와 상세 페이지. 그러나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너무 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허접한 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고 썸네일과 키워드를 반드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같이 상품 등록을 먼저 해볼게요. 썸네일에 사진은 이렇게 고양이 3마리가 나란히 올라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쓸만한 사진이 없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 얼굴과 함께 와 있는 상세 페이지에 제품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있어서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캡처를 해서 바탕화면에 두고 이거를 썸네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실제 크기를 가능할 수 있고 여자와 아이가 있는
썸네일이라면 이것도 충분히 썸네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썸네일로 일단 2개만 둘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혹시 괜찮은 게 있는가?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실제 수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품에 뭔가 좀 특이점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서 이것도 썸네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썸네일이 뭐 여러 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 조작하는 방법과 인증서까지 다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거 오른쪽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하셔서 바탕화면에다가 스키라고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상품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상품 등록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상품명 등록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카테고리명이 제일 위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거를 카테고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가습기를 고양이 가습기를 등록을 할 건데 네이버 오셔서 쇼핑에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습기 가습기라고 쳤을 때 책상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초음파식 가습기 카테고리가 초음파식 가습기가 아니고 USB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USB 가습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USB 방식인지 초음파식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등록북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UBD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충전 방식을 보면 이게 USB로 충전하죠. USB 가습기로 되겠네요. 그러면 USB 가습기라고 등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USB 가습기라고 카테고리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지털 가전, 계절 가전, 가습기, USB 가습기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도 되지만 카테고리 검색에 USB 가습기라고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 바로 선택이 되고요. KC 인증 필수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나중에 KC 인증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품명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등록하는 상품명은 지금 북에서 앞서 고양이 야옹이 가습기 미니 가습기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라고 찾았을 때 쇼핑 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쇼핑 탭이 금방 미니 가습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쳤을 때 쇼핑 탭이 맨 앞에 나왔죠. 그렇다면 미니 가습기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이 키워드를 쓴 경우가 많다. 가장 많다라고 해서 쇼핑 탭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대용량 가습기 이렇게 했을 때도 쇼핑이 맨 앞으로 나왔는데 아이방 가습기라고 했을 때 이 뷰 탭이 쇼핑 탭보다 더 앞에 나왔죠. 아이방 가습기라고 하는 건 뷰라고 하는 건 블로그 기반으로 사람들이 실제 리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뷰 탭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바 가습기 같은 경우는 바로 쇼핑해서 바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쓰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쇼핑으로 가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니 가습기로 들어와 볼게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쓰는가 한번 보니까 뒤에 이제 BR320이라든지 HCN1이나 뭐 이렇게 각자 브랜드명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실제 이러한 브랜드의 실제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된 숫자와 복합된 것으로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가격 비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의 키워드를 찾아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더라도 실제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쓰진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들이 좀 되게 단순한 거 말고 키워드를 조금 신경 써서 쓴 거를 한번 볼게요. 단순 생활 이런 키워드 보이고요. 무선 그리고 뱅뱅이 이거 파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드 가습기, 미니 사무실 캠핑 무인양품 아로마 디퓨저 대형 통세척 무소음 신선한 아기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나열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등급은 비파워 등급이고 리뷰도 이만큼 되어 있고 그런 거 보니 이 상품은 꽤나 많이 판매가 되었을 걸로 상상이 되고 여기 있는 이 키워드들을 조금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뷰바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마 브랜드 이름인 것 같아서 빼고요. 무드 가습기. 우리도 무드 등이 들어오는 거니까 무드 가습기라고 하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자, 여기에서 뷰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위에서부터 쭉 찾아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뷰바라고 하는 이 상품을 드래그해서 이 키워드가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그대로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거 무드 가습기, 미니 가습기, 미니, 그것도 미니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 캠핑이고 이건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건 실제 무인양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로마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것도 빼고 아로마 비염 이쪽은 아니었죠. 통세척이 가능한지 무소음이 가능한지 생생한 아기들이 쓸 수 있는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세척. 세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다시 보고요. 모드 등 그리고 나눔이터 증기, 취침 모드 지속 모드, 조절 모드 이런 게 있네요. 얘는 따로 뭐 무소음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저소음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소음이 조금 강한 거. 그리고 신생아기는 신생아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쓰고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여기에서 무드 가습기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무드 가습기, 무드 가습기, 무드 가습기를 찾았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이름이 막 적혀 있죠. 이런 거는 일단은 제끼고요. 키워드가 대용량 이런 쪽은 아니고요. 미니. 보통 세척, 완벽 세척. 이것도 아까 금방 썼던 거고요. 이게 보면 유무 무드 가습기 1000ml 미니 사무실 캠핑 아로마 디퓨저 비용 통세척 무서운 신생아기 아까 또 이것도 거의 이제 이름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으로 좀 넘어볼게요. 가습기, 불멍, 조명 가습기, 다이슨, 우드 가습기, 라이언 가습기, 그리고 가열 육합식 세척 쉬운 가습기, 이렇게 세척 쉬운 가습기 있네요. 세척 쉬운 가습기. 여기 보니까 초음파 대용량 가습기, 통세척 가습기, 세척 쉬운 거실, 거실용, 원룸, 사무실 이런 게 있네요. 통세척 가습기, 세척 편한 가습기 이렇게. 우리 거는 세척 편할까요? 되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이게 다 열려가지고 이것도 세척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척 편한, 세척 쉬운, 세척 편한 통세척 가습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세척, 세척, 통세척 가습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가습기 통세척 이런 게 많이 써있고 통세척이 앞에 써져 있네요. 세척 편한. 그렇다면 청소 쉬운, 청소 쉬운. 자, 검색 품질 체크. 체크를 했을 때 OK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번호 본다면 비형, 신생아. 자, 비형, 이것도 비형도 넣어봅시다. 비형. 자, 비형까지 넣었더니 OK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고 판매가를 조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도매국에 가지고 오는 금액은 얼마냐면요. 도매국에서 가지고 오는 금액이 한 개에 5,500원에 배송비. 배송비가 얼마였죠? 배송비는 2,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8,000원이죠. 한 개 팔 때마다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격을 얼마 정도로 등록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8,000원. 총 500원으로 판매를 한다면 마진율이 한 15% 정도 되겠네요. 7,200원. 거의 저는 보통 마진율을 거의 한 20% 정도 채우는 편이긴 한데 7,200원. 이게 좀 저는 한 7,900원 정도로 잡고 7,450원, 9,900원, 9,900원 무료 배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8,000원. 8,000원인데 9,900원 무료 배송이면 마진율은 14%. 한 개 팔 때마다 1,332원이 나오겠네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15,000원인데 할인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9,900원이라고도 그냥 9,900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래 이 정도 가격인데 할인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제가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제일 최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물건을 아무도 안 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물건을 살 때 제가 CU에서도 물건을 사고 편의점 그 일반 마트에서도 물건을 사고 시장에서도 물건을 사고 대형마트에서도 물건을 사죠. 같은 물건이 다 각각의 있는 곳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왔는데 굳이 시장까지 가지 않고 마트에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괜찮을 수도 있고 거기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품질이 괜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최저가여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상품을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 구매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정할 때 반드시 고객이 이 가격이 적합한 가격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서 상품을 등록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도 역시 조금 호의를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한번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옵션이 없고 그냥 단일 상품이다. 그냥 이렇게 가습기 하나만 딱 있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재고 수량하고 9,959원이 최고로 많이 등록을 해 주셔도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색상이 달랐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입력하기에 조합형 그리고 옵션 개수 1개 해가지고 컬러를 무슨 색이 있었냐면요. 색상이 화이트, 핑크, 민트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화이트, 민트, 핑크 이렇게 해서 목록으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가격은 개별 가격이 다르다면 여기 옵션 가격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화이트는 9,900원인데 민트는 1,900원이에요. 그러면 나 이것보다 원래 1,000원이 더 플러스 됩니다. 핑크는 또 12,5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 추가됩니다. 이렇게 옵션과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옵션가가 다 똑같았죠. 그래서 그냥 0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재고 수량 같은 경우에 이게 화이트도 민트도 핑크도 실제 재고 수량이 다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999라고 편하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 제가 직접 사입한 상품이고 이 상품이 사입된 그 범위 이상으로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예를 들어 작년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가 제가 1,000개를 만들어서 왔어요. 이 1,000개가 화이트 500개, 블랙 500개, 500개, 500개에서 다 팔고 나면 물건이 없다고 하면 이 재고 수량을 정확히 해서 재고가 떨어지면 더 구매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재고 수량을 넉넉하게 해서 고객이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이미지 칸으로 넘어왔어요. 이 대표 이미지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 이미지의 원장 크기는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넣을 때 우리가 앞서 캡처해놨던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캡처해놨던 거는 이왕이면 사진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활용을 하실 건데요. 저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렇게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잘 만지지를 못해요. 또 그림판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 작업을 웬만큼 다 하고 있어요. 되게 가격도 무료고 제공되어지는 폰트, 글자라든지 이러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업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셔서 내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 제가 지금 바탕화면에 금방 다운로드 받아 놓았던 이 사진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페이지에 맞게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빠른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명품이 더 잘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 사이즈는 여기 1000 곱하기 1000 여기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사이즈 조정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를 하셔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이거 사진을 이렇게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면서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면 또 기본 바탕 하얀색의 제품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를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기본형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더 눈길을 끌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더 저는 더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눕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전에는 포토샵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만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다듬어 땄을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또 조금 편안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자, 영어로 remove.bg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바탕화면에 아까 두었던 이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 사진은
눕기를 한번 따볼게요. 눕기가 뭐냐? 속도가 조금 느린데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나요? 겉에는 다 깨끗하게 잘라냈고 이러한 고양이 사진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폴더 열기를 해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과 이렇게 눕기를 딴 것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바탕화면으로 옮겨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를 이제 다시 미리 캔버스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서 이거를 다시 불러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썸네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색촉시효 가습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딱 그냥 단품만 나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가습이 잘 되어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 가습기나 가성비 값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조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보시라고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면 색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조금 거든요. 텍스트를 이렇게 넣으셔서 잠깐만요. 홍색적 가습기 이거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조금 힌트 색상 해가지고 요소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이런 캐릭터들이나 이런 모양들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라든지 세모, 동그라미 이런 형태를 좀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거를 크기를 이렇게 조금 키운 다음에 이걸 덮어서 순서를 이렇게 맨 뒤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띠 같은 느낌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빨간색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빠른 다운로드 하면 이걸 이제 썸네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운로드를 했던 걸 다시 바탕화면으로 보내야 되니까요. 자, 다운로드 했던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상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다 옮겨 놓는 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딱 정리해 두면 다음에 활용할 때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바탕화면에서 이거를 썸네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가 있는데요. 추가 이미지와 같은 부분은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상품을 들어갔을 때 여기 밑에 이렇게 조그만 사진들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추가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추가 이미지는 9장 최대한 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넣어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다면 이렇게 최대 3장 정도까지는 최소 3장까지는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사진 편집을 했던 거 이거 3개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3개를 넣고 동영상은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칸은 최대한 다 채워주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동영상은 RC 동영상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RC 동영상 만들기. RC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RC 동영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진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이 3장 사진, 금방 올렸던 이 3장 사진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운드 넣으려면 사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에서 사진 저장할 공간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사진 3장밖에 없어서 아마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 동영상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사진이 2번째 그리고 3번째 이렇게 사진이 이 3장이 돌아가면서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영상이 있고 없고가 문제지 동영상의 내용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2칸을 이렇게 또 한 칸을 채워주겠습니다. 동영상 가져오기 동영상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누르시고 그럼 동영상 타이틀을 또 한 번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 타이틀은 우리가 여기 앞선 상품명에서 조금 밀고 싶은 키워드들을 무드 가습기, 미니 사무실, 캠핑, 비용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총 20자이기 때문에 20자까지 최대한 맞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이제 상세 페이지 작성을 할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는 우선 제목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이 제목에 제가 소제목이라고 만들어서 이 제목에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조금 더 밀고 싶은 키워드들을 한 번 더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드 가서 이걸 이렇게 하기엔 너무 길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를게요. 무드 가습기, 미니 사무실, 비염통 세척 가습기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뭔가 내용이 조금 단순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정해주시고 무드 가습기 그리고 미니 가습기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네, 강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고요. 여기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내용은 이런 프레임이나 여기서 뭐 글자색을 조금 더 바꾼다거나 진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색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를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사진을 넣으시는 거죠. 사진은 우리가 금방 고양이 가습기라고 저장을 해놨죠. 고양이 가습기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통사진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 통사진을 잘라서 이 통사진 사이사이에 문구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실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기반이라서 그림, 글 있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사진을 통째로 딱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약에 두 종류 중기분출 신속과 수분 충전 요까지를 사진을 딱 잘라서 쓰고 그렇다면 그 밑에다가 지속 분무 모드와 조절 분무 모드가 있어서 공기의 건조를 한번 빠르게 완화시키고 싶으신 분은 1단으로 쾌적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은 2단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내용을 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써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부분에서 좀 뭔가 조금 설득될 수 있는 문구 말을 좀 적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둘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 주요 정보를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모델명은 제가 상품명으로 썼던 거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키워드를 한 번 더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고양이 가습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 도매국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델명에 고양이 가습기라고 썼다. 그렇다면 저는 최저가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저가의 상품, 다른 사람이 고양이 가습기라고 올렸던 상품과 제 상품이 묶어져 가지고 그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고양이 가습기로 올렸던 사람이 저는 9,900원으로 올렸는데 그 사람은 어, 만약에 6,900원을 올렸다. 그러면 제 상품은 구매가 되지 않고 노출도 되지 않고 유입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료 배송을 할 게 아니라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 문구를 여기 썸네일에 넣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를 7,900원으로 해가지고 7,900원으로 해서 2,500원 배송비를 주는 걸로 할게요. 그냥 자 여기에는 브랜드는 또 이렇게 상품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브랜드는 뭐 그냥 야옹이 가습기라고 적혀 있어요. 야옹이 가습기. 야옹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조사는 SS 글로벌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SS 글로벌이라고 쓸게요. MSS 글로벌인데 이건 SS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급수 방식
도수 방식은 상부에서 넣느냐 하부에서 넣느냐 수도 직선을 그느냐 이거는 저희는 밑에서 넣었죠. 연속 가습 시간 가습이 몇 시간 동안 있었냐 자 가습이 몇 시간이 됐었죠? 가습을 한국이 30에서 40mm 그래서 가습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제 썼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하온 가습기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비하온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유니트 이러한 거를 쓰지 않았네요. 가습 시간 12시간이라고 적었네요. 8시간이라고 적어놨고요. 자, 그러면 8시간, 8시간이라고 저희가 할게요. 8시간. 그리고 디자인, 조작부는 버튼식. 조작부가 큰 거 같아요. 간편 세척, 물통 분칠, 35cc, 조절, 속도 조절. 시계의 에너지 효율은 용량이 0.3리터. 0.3리터. 그다음에 여기서 속성 더 입력하기를 하시면 더 추가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용량 조절, 속도 조절. 전시, 램프. 안전장치는 물 없음. 전원이 USB이고요. 그리고 면적. 가사는 면적이 15에서 25제곱미터. 이십오. 품목 초음파 마스크 USB 마스크 세척은 강풍 세척 필통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작 색상 핑크게 색상이 이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화이트, 화이트, 핑크, 뭐 그린 이런 식으로 있었네요. 그래서 제작 핑크 그래서 속성값을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속성값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속성값을 반드시 제대로 잘 넣어주셔야 되고 KC 인증도 역시 잘 챙겨 넣어주셔야 됩니다. KC 인증은 여기에 나와 있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등록으로 해가지고 RR GGOA 206
주지요. 인증 기관은 국립인증전파원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연구원장. 여기 이렇게 국립전파연구원장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사무가 문제를 쓸게요. 원산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라서 SS 글로벌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수입산이라고 하면 보통 아시아 중국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국산이라고 쓰면 여기 수입사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SS 글로벌 여기 수입사 입력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쓰시고 여기 정보 제공 공시는 보통 그냥 전체 참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지는 이게 이제 지금 도매국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배송이 나오는지 어디로 배송이 가고 횟수가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주 추가 배송비 3,000원, 제주 외 도서상가 추가 배송비 5,000원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출고지는 보통 저희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지와 반품지, 도매국가 같은 이런 종합 도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 집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제조사라든지 이런 곳이랑 컨택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 그렇게 출고지에다가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요거는 배송비가 2,500원이었죠. 근데 이게 한 개당 2,500원인데 수량 조건부 비율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개당 만 얼마니까 한 세 개 한 3만 원 이상일 때 2,500원 3만 원 이상일 때 이게 그 배송비를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 뭐 이왕 몇 개를 사서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만 원 이상 무료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3만 원 이상 무료로 할게요. 자, 그리고 출고지는 이렇게 역시 반품 교환지도 역시 저희 집으로 하고요. AS 특이사항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 상품이 있다면 추가 상품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건 두시고 구매 혜택 조건 여기서 리뷰 작성은 좀 유도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텍스트 리뷰를 하거나 포토 리뷰를 했을 때 뭔가 혜택이 있어야 포토 리뷰나 텍스트 리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리뷰를 했을 때 50원, 포토 리뷰를 했을 때 1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포토 리뷰를 좀 적극적으로 밀겠다. 그러면 포토 리뷰로 1,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포토 리뷰 막 1,000원 받으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리뷰 작성 시 포인트 지급이라고 이벤트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검색 설정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태그 직접 입력에 지금 요거는 USB 입력, USB 가습기였죠. 가습기. USB 가습기는 태그로 입력할 수 없대요. 그래서 미니 가습기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미니 가습기 있네요. 그러면 미니 가습기라고 노란색 표시가 되면서 숫자가 나오는 거는 이거를 키워드로 제대로 읽어주겠다라고 하는 네이버의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탁상용 가습기, 그리고 책상 가습기, 명 가습기, 호흡한 가습기, 가습기.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 가습기, 사무실 가습기, 방 가습기, 어디 가습기, 고양이 가습기, 고양이 모양, 고양이 모양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친구 생일
줄 수도 있고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이런 거 줄 수 있을 것 같죠?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은 가벼운 부담 없는 가벼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가지가 들어가니까 10개를 이렇게 숫자 맞는 걸로 해주시고 그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 디스크립션은 여기 제목을 한 번 더 써주시는 걸로 할게요. 제목을 상품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짠 내려오시면 어디있지? 맞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 등록에 이거를 체크가 된 다음에 검색 품질 체크 표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저장을 해볼게요. 제조 일자가 나오네요. 제조 일자가 어디일까요? 맞춤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제조 일자가 어디 나올까요? 일단은 제조 일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제조 일자 이렇게 놓죠. 저장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썼던 썸네일, 키워드, 그리고 가격, 그리고 이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3번 이상 구매 시 무료, 리뷰 작성 시 포인트 지급으로 그 이벤트 항목이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이 이렇게 우리가 썼던 상세 페이지, 상품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동영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썼던 글, 그리고 이제 썸네일, 이렇게 상세 페이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을 오늘 한번 해봤어요. 상품 등록하는 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 생각처럼 너무 복잡하진 않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키워드 찾는 것이 최대한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걸로 하는 거를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를 좀 제대로 뽑아보는 법 그리고 다른 도매 사이트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다 보면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이 생겨서 하기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는 다른 거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도매국에 있는 상품으로다가 한 5개 등록해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개인 판매자로서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하면은 일주일에 7개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다른 일이 있다고 봐서 5일 5개로 이렇게 상태를 줄였고요. 그리고 뭐 너무 힘드시면 3개까지는 되지만 그 이하로는 조금 이제 좀 최대한 초반에 이거는 빨리 내가 익숙해져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매국으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보는 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상품도 역시 누군가는 계속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도 역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현재 도매국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도 역시 있고요. 꾸준히 나가는 상품은 도매국 상품이라고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못 파는 제조사라든지 OEM 소식 다른 부분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런 카테고리 체크나 키워드 상세 페이지 다른 부분에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부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스토어를 오픈하시고 그리고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자 등록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시고 그리고 스마트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쿠팡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쿠팡에 상품 등록하는 것도 이거 오늘 등록했던 거 바로 같이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하시고 나서 쿠팡도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시면 쿠팡에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쿠팡의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상품 등록에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똑같이 등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똑같은 되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두 개 동시에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 수수료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진을 똑같이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은 조금 더 가격을 올리셔야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진을 똑같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제목을 복사를 하셔서 쿠팡에 이렇게 노출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매칭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안 돼요.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또 뒷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맨 위에 있었는데 쿠팡은 카테고리가 두 번째 있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둘 다 카테고리를 처음 딱 세팅을 하고 나면 변경을 하기가 힘들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자꾸 변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목을 딱 쳤을 때 가장 비슷한 이 카테고리를 찾아서 선택하시는 거를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판매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쿠팡은 이렇게 판매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달라서 이렇게 바로 카테고리 세팅되자마자 판매 수수료가 얼마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옵션 개수를 저희는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서 색상을 나열하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색상이 화이트, 민트, 핑크가 있었죠. 여기서 화이트, 민트, 핑크 이렇게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우리가 앞서는 스마트 스토어에는 가격을 위해 제일 먼저 피스를 해두고 그리고 그거에서 차익이 얼마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금액을 전응했다면은 쿠팡에서는 실제 판매 가격을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화이트를 우리가 8,900원 해볼게요. 화이트, 민트, 핑크를 우리는 8,300원 팔게요. 8,300원. 모두 판매를 할 거고 정상 가격은 17,000원이라고 써둘게요. 재고 수량은 모두 다 1,000개 일괄 적용으로 했습니다. 일괄 적용을 할 때는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대표 이미지는 이것과 똑같이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도 역시 스마트 스토어처럼 최소 3개 이상의 사진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상세 이미지 등록을 하실 때는 스마트 스토어에 있었던 스마트 스토어에서 썼던 여기 이 문구를 캡처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주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미지 추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넣고 이미지 추가에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가습기를 넣어서 사진을 저장을 해보면 이건 이미지 등록 끝. 간단하죠. 그러면 이 브랜드는 역시 우리가 위에 브랜드라고 썼던 써주시고 제조사는 이렇게 꼭 그렇게 제조사 이름을 쓸 필요 없이 무슨 협력사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증 정보는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제대로 기입해 주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쿠팡에서 태그는 총 2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20개까지 넣을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렇게 꼭 노란색 표시가 떠야 되는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썼던 이런 키워드 미니 탁상용 책상 다 써보시고요. 미니 마스키, 탁상용 마스키, 책상 마스키, 이런 마스키 그리고 사무실 아기 고양이 사무실 마스키 친구 재밌는 크리스마스 선물 친구
마스크. 네 개가 더 있는데 네 개를 무드드 마스크. 세척. 그래서 20개라고 딱 치고요. 그리고 통세척 마스크라고 딱 치면 20개까지만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검색 필터는 이렇게 두시고 요거는 소형 전자제품 맞죠? 그래서 전체 상품 참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상품 출고지는 제가 저희 집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배송비는 조건부 무료 배송 얼마 이상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다. 기본 배송은 2,500원. 출고 소요일은 1일, 1일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마 또 조금 판매자가 늦게 보내는 사람은 2일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선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집으로 나가는 걸로 했고요. 배송비는 이렇게 해서 판매 요청 하면 끝입니다. 어때요?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고 나니까 쿠팡 등록하는 거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같이 묶음으로 해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상품을 내가 조금 더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파이프라인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테고리 키워드, 상세 페이지 마케팅과 같이 조금 더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되는 부분, 상품 소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이 내용들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3개 이상 상품 등록하시는 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